만만치 않은 세상,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심리학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알면서도 코 베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 억울한 사연을 당하신,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사연이 참 많습니다. 각종 사기 행각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기는 언제 당해보셨어요? 저도 모르게 지나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 기억에 맞다면 저는 사기라고 딱히 할 만한 걸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선생님. 네. 역시 심리학자시고 하시니까. 근데 전 그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많이 알면 알수록 당할 확률이 줄어드는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오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이건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이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사기로 인해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 또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있죠. 사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그런 수법이 빚어진 지가 좀 됐잖아요. 네. 수년 됐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당국에 의해서 많이 좀 전파가 되고 알려진 것 같은데 네. 또 불구하고 비슷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실제로 말려드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그 사기 범죄자들 정말 대단하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그 심리를 간파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요. 네. 네. 이런 수법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할까요? 그런 수법들 어떤 걸 좀 들 수 있을까요? 네, 진짜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똑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쓰는 수법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다면 네. 우리가 또 대응하는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심리학자가 실험한 실험인데 이제 꼬마 아이가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안전운전 캠페인이 있어서 그러니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사인을 해달라고 꼬마 아이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뭐 나쁜 일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그렇죠. 하니까 대부분 사인을 해주시는. 특히 아이가 왔으면 좀 더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비교를 했는데 그렇게 조작한 그룹이랑 그렇게 조작하지 않은 그룹에게 좀 보기 흉한 안전운전 캠페인 표지판을 네. 갖고 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마당도 있고 마당에다가 이 표지판을 달아줄 수 있겠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안전운전 캠페인에 사인을 했던 그룹 같은 경우에는 55%가 표지판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던 그룹 같은 경우에는 17%만 표지판을 설치를 했다고. 차이가 크네요. 네, 그러니까 단지 사인을 한번 했다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렇게 보여야 돼라는 그러한 심리를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는 이걸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은 한번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 태도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그거와 비슷한 부탁은 들어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사기꾼들도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잘 쓰고 있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심리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작은 부탁을 먼저 하고 네. 그걸 받아들였을 때 훗날 좀 더 큰 부탁을 네. 이어지게 만드는 네. 그런 심리 작전. 이제 이거를 이제 문간의 발들이기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요. 걸쳐놓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문간에 일단 발부터 들여놓게 한 다음에 그러면 집에 들어오기가 쉬워진다라는 뜻인데요. 이거와 좀 반대되는 방법으로 면전의 문 닫기 기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면전의 문 닫기? 네, 이건 뭐냐면 건가요? 처음부터 아까 그 문간의 발들이기 기법은 작은 요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요구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반대로 하는 겁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게. 이런 방법도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개가 좀 상반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두 개 다 분명히 효과가 있는 기법이고 그러면 앞에 이야기는 작은 요구부터 먼저 하라. 그 뒤에 이야기는 큰 요구부터 먼저 하라인데 그럼 어쩌라는 거지? 큰 요구부터 하라? 아니면 작은 요구부터 네네. 하라? 뭐 어쩌라는 거지? 라고 하는데 요걸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은 뭐냐면 그 내가 협상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테이블에 앉아 있느냐 앉아 있지 않느냐 요걸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이내 나오시네. 네. 만약에 내가 협상을 해야 될 상대방이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다면 문간의 발들이기 기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단 작은 요구를 통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아까 안전운전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네네. 아예 그냥 나는 상관없어 하고 그 뒤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는 문간의 발들이기 기법이 더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무조건 앉아 있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미 들어와 있다. 이때는 이제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종의 딜을 하는 거군요. 네, 딜을 하는 거죠. 정치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정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협상에 앉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일단 무조건 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나 요만큼 양보했어. 양보 안 했죠. 나 양보했어.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와이프와 딜을 할 때도 이런 수단을 좀 이용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디서나. 효과적이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사람 사이에서 분명히 효과적이고요.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보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양보했다라는 그 시츄에이션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저 사람 양보했네. 그럼 나도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이고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네. 일단 요구를 좀 크게 하는 거 네,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심리 기법들이 이제 범죄에 접목이 됐을 때 네. 사람들이 속고 네. 넘어가게 될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네. 아, 괜찮겠습니까? 아내분이 이제 이거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쓰는구나 아시게 될 텐데.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같이 맥주 한잔을 하고 있겠죠. 네. 따로. 네. 또 다른 수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또. 네,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제복을 입은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당황스럽죠. 네,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경찰이 아니라 네. 이제 구호단체에서 나온 직원인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기부를 5,000원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 기부율을 상당히 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뭔가 잘못을 했고 뭔가 큰 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긴장을 한 상황에서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안도감이 생기고 사실 이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려면 심리적인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거기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 긴장하고 그 안도감이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쉽게 더 기부를 하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 훨씬 더 기부율이 높았다라는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네. 또 이 사기꾼들의 유형을 보면 거짓으로 자신의 재산이라든가 그런 지위라든가 네. 권한이라든가 그런 걸 내세우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마음이 쏠릴 때도 있고 그래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맞습니다. 부분이 그냥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시도해볼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는 권위의 법칙이라고 해서 권위의 법칙. 네, 권위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따르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 지금 마인드온도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타이틀이 있는 거와 네. 또 없는 거에 있어서 설득력이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에서 또 정신과 전문의 섭외를 그렇겠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권위의 법칙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되게 크게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실험이 이제 밀그램이 하신 실험인데요. 실험 대상자들한테 전기 충격 그 버튼을 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안에서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은 실험 설계자들, 과학자들과 다 이렇게 짠 사람들인데요. 이게 점점 그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이도록 네. 뒤에서 과학자가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안에서 이걸 되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를 얼마나 많이 따르느냐를 네.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네. 되게 당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지시를 따른 그러한 심리 실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혹스럽고 힘들다라는 거 안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근데 뒤에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어떤 권위를 가진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가 하라고 하니까 그거를 따랐다.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에 복종을 하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대표적인 실험인데요. 이게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갖고 있지 않은 권위도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그걸 강요를 하면서 이제 보이스피싱도 뭐 검사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칭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효과적이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네. 좀 재밌네. 한 가지만 더 다른 실험 네.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에는 실험은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분석한 건데요. 좋습니다. 네. 그 미국의 사이비 종교 단체가 했던 방식입니다. 이분들이 뭐냐면 공항 같은 데는 되게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되게 복잡하죠. 어수선하죠. 네, 어수선하고 복잡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꽃을 들고 가서 꽃을 한 송이씩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꽃이 사실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 상황에서 대부분 거절을 하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건 저희 선물일 뿐입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안 받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요. 받고 나면 그때 이제 저희가 기부를 받고 있으니까 마음이 동하신다면 저희에게 $1라도 기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거기다 $1 정도 넣고 가요. 근데 이분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분들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되게 사기에 가까운 수법이라서 뭐냐면 아니 안 그래도 짐이 많은 공항에서 누가 그 꽃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 자기들이 그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 거기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미 버려진 걸 보면 사람들이 또 더 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싹 다 다시 수거해 와서 선물인 뿌립니다 하고 나눠주고 다시 또 모금하고 이랬던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시가 돼가지고 그 종교단체가 공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방식들이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속 쓰이고 있는 겁니다. 네. 길에서 나눠주는 경품이나 뭐 공짜 선물들 참 저도 좋아하고 잘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공짜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마트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마트에서 공짜 시식 많이 있잖아요. 참 좋아해요. 공짜 시식. 이게 왜 맛있어? 그러니까요. 뭐 그 마트에서 미쳤다고 뭐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 사람들도 한번 해봤더니 그걸 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사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한번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그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이 확실히 달라지고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실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수법과 맥락을 같이 하네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정말 우리가 사기랑 마케팅 기법 이 두 가지를 클리어 컷해서 구별할 수 있을까? 라는 한번 의문을 한번 던져보고. 근데 그렇게 참 구별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구분이 필요한 시대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네이버에다가 사기의 정의가 뭔지 한번 쳐보고 왔어요. 사기의 정의가 뭐냐면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일. 이거를 사기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읽으면서 이거 마케팅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식 코너. 그냥 진짜 호인 줄 알고 먹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더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잖아요.
코인 줄 알고 먹었어요. 다들 그게 마케팅 전략, 물론 마케팅 전략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받아 먹을 때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냥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럼 착오를 일으켰고 네. 분명히 그 물건을 샀으면 뭘 내 돈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 정의에 맞춰보면 마케팅도 거기에 맞춰진다라고 딱 떨어지네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기랑 마케팅 그리고 일상생활에 아까 아내분과의 관계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클리어 컷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저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사회적 합의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대 광고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노력들 이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좀 인지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좀 더 높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뭐 따로 있다기보다 누구나 저는 당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사기와 맞닿아 있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망이요. 욕망은 다 있죠. 네, 그 욕망. 그 욕망에 결국 지배를 당하느냐. 그 욕망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포즈를 갖고 있느냐.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욕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전적인 욕망. 가장 크죠. 되겠죠. 이거와 관련된 되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스마트폰 보급 이전이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있었던 사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단기간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당한 사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저 민정인데요. 예전에 통화한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사진 하나 보내드릴까요? 라는 이런 단순한 그 문자 하나를 보낸 건데 여기에 당한 사람이 무려 40만 명. 와, 엄청나네.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을 썼냐면 그걸 클릭을 하면 이제 사진들이 쫙 전송이 되고요. 그 사진에 대한 정보 이용료를 2,990원씩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법이 이제 3,000원 이상이면 이제 그 뭔가 인증을 해야 되는데 3,000원 이하 소액 결제는 인증이 필요 없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만 명이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욕망을 건드린 거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욕망이 앞서게 되면 잘못된 선택으로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뭐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욕망 이런 부분도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금전적인 욕망 위에 올라서 있느냐 아니면 그 금전적인 욕망이 내 위에 올라서 있느냐를 끊임없이 나를 체크해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근데 그 체크를 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당한 사람 중에서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순간순간인 거거든요. 뭐 물론 스스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이게 전반적인 체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체크를 해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 민정인데요. 또 민정이란 이름이 흔하잖아요. 예전에 만나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딱 그 순간에 그걸 체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그 누르는 게 0.001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걸 체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자극 뭔가 이상한 자극 앞에서는 포즈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반응하기보다 포즈를 가져야만 내가 그걸 체크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거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은데 일상적이지 않은 자극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이건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 느낌이 있을 때는 일단은 포즈. 원 포즈, 투 포즈. 네, 그렇죠.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네. 이거는 저희가 정신과에서 상담할 때도 자주 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희가 정신과 환자들 이제 입원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검증력이 이렇게 현실 검증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때는 절대로 선택하지 마라. 그때는 어떤 선택도 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 비춰 본다면 우리가 그러한 자극들이 왔을 때는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포즈를 갖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 네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심리, 결국 그 모두가 갖고 있는 욕심, 욕망과 어쨌든 연결돼 있고 그 욕망을 이용하는 것, 네. 그것이 이제 사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케팅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어쨌든 마케팅과 다른 것은 마케팅 뭐 어쨌든 내가 비용을 지고 그 합당한 물건을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합당하냐? 네, 대한.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맞는 합니다. 말씀이세요. 네. 네. 제가 한번 물러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인 네. 그런 피해가 피해들이 너무 크죠. 네. 정말 극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자책이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정말. 네. 내가 바보 같고 한심하고 네. 가족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이며. 그렇죠.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거는. 네. 이 사기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당한 사람만 참 억울한데 똑똑하게 나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딱 요게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그 제가 내담자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네. 뭐냐면 내 마음 위에 감정이 있게 두지 마라. 내 마음 위에 감정이 있게 두지 마라. 네, 항상 내 감정 위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네. 우리가 되게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환상에 좀 많이 저는 휩싸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늘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 감정적인 힘에 이끌려가는 힘이 훨씬 더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걸 계속 바라보고 항상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감정이 너무 커져 있고 네.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무조건 포즈,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여유를 갖고 나서 지금 이 감정이 내가 어디서 왔고 이 감정의 크기가 얼만큼인지가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만 그때 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이제 정신과에서는 옵저빙 에고라고 합니다. 관찰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네. 이 관찰하는 자아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게 네. 아마 제가 이 마인드 온을 통해서 계속 공유 드릴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 옵저빙 에고를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느냐, 이게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느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나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되게 커지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감정이 드네. 라는 걸 많이 알게 되면은요. 네. 그 감정이 내 마음 아래에 두게 둘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를 알아야 됩니다. 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저는,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건 절대적인 진리. 그 진짜 근데 사실 네. 감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걸 결단해서 했던 말이나 행동은 후회를 갖게 될 확률이 큰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꼭 사기랑 뭐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생활에서 네. 뭐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이런 일들 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 금전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은 정신 차리고 정말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비교적 쉽게 또 어렵지 않게 손쉽게 뭔가를 얻는다, 돈을 번다.
그 과정, 그 결말의 리스크도 분명 감안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